자, 지금 그 어떤 분이 안 그래도 댓글에 지금 남편하고 뭐 싱가포르식 네. 주택 공급 네. 서포 15조에 네, 네. 국가적 주택 공급 문제로 이제 싸웠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사회주의적이다. 네,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또 한번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이 화두가 사실은 총선에 어느 당도 택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느 당 보고 이걸 받아달라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인 힘으로 이걸 관철시켜서 대선까지 끌고 와야 된다 이래 보는데 네. 상투적으로 사회주의적이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사람이 먹고 사는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몇 개입니까? 뭐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먹는 거, 네. 그다음에 입는 거. 입는 거, 네. 자는 거. 네. 이 세 가지가 기본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먹는 거와 입는 거는 쌉니다. 네. 그죠? 네, 네. 갈수록 더 싸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주는 네. 엄청나게 비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제인데 네.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네. 솔직히 말하면 투기의 대상이잖아요. 투기의 대상이고 또 그렇다고 또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가의 또 집이 그럼 또 질이 좋냐? 그렇지도 그것도 않죠. 않죠. 예, 뭐 조금 콧구녕만한 그런 것이 뭐 몇십억씩 하고 있는데. 제가 386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쓴 거예요. 우석훈 교수나 그또 네네. 근데 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지 뭐 좌파도 아니에요 이제. 근데 보면 우리나라의 그 부가 수도권에 편중되고 한 20년 사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에 편중된 부가 강남에 편중되고 네. 그리고 그 부분의 대부분이 이제 늘어난 부의 네. 대부분이 주택 가격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제 상류층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가끔씩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걸 보면 아니면 또 비리로 드러나는 걸 보면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마누라 정경심부터 네. 시작해서 네. 모든 장관 네. 이런 사람들이 다 부동산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뭐 부인하든 안 하든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의 상류층들, 기득권들은 대부분 땅에 대한 투기를 투기할 수 있는 도박장에 들어가서 도박을 하려면 미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는 미천의 여부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뭘 좀 물려받아서 내가 미천이 있으면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미천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줍니까? 내가 한 바퀴 돌려서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지만 사실 이거 학교에서 가르쳐야 돼. 네. 한국에는 부는 부동산에서 나온다. 그럼 뭐 거의 한국 부자들의 지금 한국의 발전사에서 몸으로 체득한 그렇습니다. 교훈이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이 부분이 얼마나 한국의 부가 다 부동산에서 나오고 또 부동산에 대한 부는 거의 세습이 되고 있다라는 네. 것은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돼. 이걸 인정하지 않고요. 만약에 뭐 집에 대해서 왜 국가적으로 통제하냐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제 방송을 볼 자격도 없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수구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에 맡겨지려면 시장의 경제에서 핵심이 뭡니까? 경제가 시장에 맡기면 가장 최상의 결론을 얻는다 할 때 네. 뭡니까? 뭐 완전 경쟁 뭐. 완전 경쟁의 조건 뭡니까? 정보를 똑같이 갖고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고 누구나 경쟁의 시장 진입을 하거나 퇴출도 할 수 있어야 자유롭게 되고 자유롭게 돼야 되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 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아니죠. 그는 완전 경쟁에 전부 위배되는 조건만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보가 다르죠. 네. 개발에 대한 정보 네. 그리고 또 어디가 돈이 된다라는 네. 정보 네. 그거는 그들끼리의 리그에서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걸 알려주는 거강꾼이나 브로커들도 거기에만 붙어서 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누구나 시장에 참여할 아까 미천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완전 경쟁 시장하고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시장의 논리에 따르는 것과는 전혀 반대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일수록 뭡니까? 효용이 커진다 할 때 그 효용이 커지는 거는 뭐겠어요? 가격이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데서 네. 이제 이렇게 가장 효율적인 그러니까 사회적 효용을 증가, 에피시언시를 증가하는 후생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결정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이 후생이 강화시키고 네. 예?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네. 이게 옳다고 봅니까? 아니 그래서 뭐 소장님도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고전 경제학자들 뭐 이른바 뭐 그런 분들이 사실은 초창기부터 이런 이제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그 특수성, 뭐 고정 조정적이라던가 뭐 너무나 그 한정돼 있다던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은 이제 그 어떤 그 개인적 소유보다는 이제 공적 소유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사실 고전 경제학자부터 쭉 이제 내려왔던 이야기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거기에 대안이 이제 대한민국에도 없냐 그건 아니고 이제 대안적인 정책이 실시된 적이 없냐 그건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 등등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 제가 생각하시는 이제 싱가포르 국가주택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가가 건설 원가 그래서 소장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 이제 평당 700만 원 선. 그러면 저도 한 10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 그 건축 단가가 건축 원가가 약 300만 원 정도다라는 얘기 저도 직접 확인한 적이 있고 그러면 뭐 그 이후에 물가가 올랐거나 다른 뭐 기타 비용을 합치더라도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갈 일은 없다 현재 수준에서. 그러면 이제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이제 주택 공급.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시는 뭐 25평 내지 30평 정도의 아파트를 대략 뭐 한 2억 2천, 3천 혹은 좀 많이 하면 3억 정도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사용에 있어서는 완벽한 소유권, 그러니까 사용 기간도 없고 뭐 내부 시설을 뭐 자기가 뭐 꾸민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또 처분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처분의 대상자가 이제 국가 처분할 경우에 국가한테만 이제 가능하고 매매가도 이제 그러니까 뭐 소장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강가 상가 이런 게 감형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매입한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다만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임대를 하되 이제 어떤 국가가 좀 통제하는 대신에 이제 매수에 있어서는 이제 대폭적인 금융지원 소장님 말씀하신 거지만 뭐 예를 들어 집값이 뭐 30평대 아파트가 3억이다 그러면 한 20% 정도 한 6천만 원 정도를 내면은 일단 소유권을 넘겨주고 나머지는 이제 상환하는 그런 이제 금융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횟수를 무한정 해주는 게 아니라 2회로 제한한다.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 중에 85% 정도 그렇습니다. 이 싱가포르의 지금 주거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그럼 상층 15% 정도는 민간 시장. 싱가포르에도 민간 주택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물론 도시 국가적인 특성이나 주거가 굉장히 열악해서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지만 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서 네. 또 지방이라도 또 지방 도시의 중심에는 서울 강남 가격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이런 어떤 이 국가적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가 이 한국에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머릿속에 부동산 투기를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부동산을 사서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게 뭐가 나쁘냐고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거는 아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원천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네. 처음부터 참여가 제한돼 있다는 거는 그거는 기회균등이나 공정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몇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보가 공정하지 않다. 저 개발 정보, 신도시 정보부터 시작해서 재개발 정보부터 시작해서 자기들끼리 지금 이런 일종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투기판을 계속 판돈을 올려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 부분에 매우 악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수 언론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부동산 올라가는 것을 마치 네. 공급이 작아서 네. 문제다. 네. 그래서 아파트 이 건설 재벌 건설회사를 보고 많이 짓게 허용해주면 될 건데 그게 아니라서 문제다는데 올라가는 국면에서 많이 짓는다고 부동산이 안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도박판에 갖고 놓을 판돈이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투기 요인을 이렇게 누군가 자극하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올라가는데 문재인이 당선됐다라는 게 투기 요인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뭐 이제 뭐 엉망진창 정책을 뭐 쓸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권에서 네. 한 정권에 두 번의 부동산 투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금 백수들이 다 뭡니까? 당시 시행 사업에 종사한다고 할 정도로 네.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을 두 번을 올렸어요. 그걸 기억하는 이 강남 등 대한민국의 투기청이 문재인은 노무현 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투기판을 불러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적으로 그런 이유로 부동산 매입에 나섰다는 뭐 좀 이렇게 돈 많은 분의 말씀을 제가 직접 듣기 확인도 했습니다. 예. 아 문재인이 됐다. 부동산은 폭등이다. 사자. 자 우리 사자. 그리고 뭐 우리 죽인다 어쩐다 하지만은 그때쯤에는 팔고 뜨면 된다. 그리고 뭐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지만 뭐 문재인 뭐 본인은 모르겠으나 뭐 문재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주택자에다가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죽을 일 하겠냐? 절대 뭐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리고 노무현 때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던 정책을 추진했던 김수현이가 또 문재인 들어와서 그 정책을 똑같은 정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뭐 그분들의 예상대로 뭐 그대로 실현이 됐고 어쨌든 이제 싱가포르식 국가주택에 있어서 타겟은 이제 소장님께서 잘 정리하셨지만 뭐 이 여기서 타겟은 그러니까 그 도움이 필요한 뭐 영세 서민이라든가 이런 분은 또 타겟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당한 어떤 자기 소득이 적절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이제 나는 정말 뭐 돈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뭐 국가주택은 필요 없는 분들한테는 또 이게 타겟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어떤 주택 소유나 처분을 제한하지 않는 거고 이거 이제 저도 어제 이제 방송을 들었지만 이게 사회주의 정책이냐? 자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국가 소유 주택 외에는 다른 일체의 소유 형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런 단독 어떤 국가적 소유만을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형태의 소유 형태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책은 아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현행 지금 법제도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제한구역, 재건축 및 재개발 시 공원부지 등 사실상 기부를 강제해야 이제 허가가 나오는 그런 제도, 각종 중과세 등 이미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관련해서는 엄청난 그 재산권에 상당한 제한을 사회주의적 정책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돈을 갖다가 코로나 국면에서 배급을 한다라는 게 사회주의인데 집마다 돈도 배급하는 마당에 집을 가지고 사회주의니 뭐니 하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이제 시장의 수요 공급을 얘기하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 뭐 교외를 조금만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 도심에서 5, 60km를 넘는 지금 거리까지 지금 이른바 온갖 신도시가 형성이 됐고 온갖 신도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근데 집값 안정에는 아무런 뭐 보탬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뭐 강남을 누르니까 그 해당 지역이 오르고 오히려 그냥 풍선 효과들로 골고루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신도시 같은 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한 10년 전부터 장기 전세 주택 등 임대 주택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명백히 혜택을 진짜 제공하는 것이고 혜택을 제공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금 증가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또 이제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이런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 소요되는 관리비만 수선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공공 임대 사업자가 부담할 것이냐 사실 이거 아직은 이제 장기 전세 주택 등 전세 주택 등이 지금 건축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없지만 이게 이제 세월이 10년, 20년 흘러나면 이거 또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면 만약에 이거를 또 재정으로 이제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또
혜택이 재정적 손실 감소 혜택을 제공했는데 또 여기에 재정적 부담이 또 들어간다는 이게 얘기. 또 일종의 불공정의 상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외제차를 타고 장기 임대주택에 들어있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수두룩한 데다가 또 이런 부분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랄 해저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요. 그럼 또 한편으로 이것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래서 몇 개를 하면서 마치 이게 전 국민이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듯이 비춰주게 하는 옛날에 처음 시작된 대학 특례 입학하고 같아요. 그렇습니다. 농촌 학생도 넣어주니까 네. 저소득층도 서울대 가니까 네. 다 그렇게 바라고 하면서 그런 선전용으로 이게 지금 장기 임대주택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재정적 부담이 문제가 안 될 시기에는 문제가 안 됐지만 뭐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등등 등지에서 이제 결국 재정적 부담이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제 예전에는 그 좋은 목적으로 그 건설하였던 공공임대주택이 슬럼화되고 오히려 지금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려서 말씀은 뭐 런던에서 이제 그 임대주택에서 이제 끔찍한 화재 사고로 인해서 진짜 많은 생명이 상실되는 결국 이 재정적 부담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장께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의문을 많이 제시할 겁니다. 지금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가능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지금 뭐 국유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그러니까 뭐 소장 저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걸 뭐 당장에 어떤 뭐 대폭적인 무지막지한 재정을 투입해서 국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 어차피 지금 현재 서울이나 이런 이제 대도시 지역에 재건축 등이 이제 수요가 지금 있고 또 이제 많은 또 노후된 관공서들 뭐 파출소, 소방서, 동사무소, 뭐 세무서 사실 그런 곳이 굉장히 많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신축 건물들이라든가 재건축이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한정된 공간만이라도 그 용적률을 대폭 허용해서 고층으로 건축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밑에는 이제 또 좋은 환경의 관공서로 사용하고 그 위층들은 이제 주거공간으로 국가주택으로 공급해서 도심 지역부터 차근차근 좀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주거가 해결 안 되는 나라에서 공원 만들고 앉았는 것 도심 지역에 네. 난 그건 동의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주변에 그러지 않아도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공원 만들어줘서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네네. 그래서 솔직히 사람을 살게 하면서 그냥 공원은 조그맣게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또 하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용적률 건폐율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금 수많은 공공주택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 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지. 저도 보니까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1960년대부터 추진해서 이제 지금 형태로서 어느 정도 자리 잡는 데까지 25년이 걸렸다고 하니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에 2020년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뭐 최소한 10년, 20년 노력하다 보면은 현재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이제 현상이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이런 비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원인과 결과가 혼동된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데 반면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현재 뭐 국가식 좀 주택이라든가 이게 없는 상황에서도 현재 젊은이들은 아시다시피 월 30만 원, 40만 원 되는 고시원, 정말 그 시내에서 그래서 특히 뭐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거기서 생활하시다가 또 화재로 사망하시는 그런 경우. 그 현재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결국 이제 수도권 집중화 완화는 결국 주택 문제하고는 별개로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런 국가적 주택 공급하는 주택도 결국은 지금 이 한국식으로 네. 해서 그 지역에도 이걸 공급을 합니다. 네. 근데 지역에서 공급하는데 인기가 낮아지면 아니 지역의 땅값이 집값이 더 싸면 이게 해소될 거라 보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적어도 국가적 주택 공급에 대해서만큼은 매매 차익을 못 얻게만 만들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700만 원 이하로 서울에서도 도심에서 주택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딴 데로 이사 가면 그 돈은 이제 감가상각 일부 제하고 다시 받아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20년, 30년 네네. 살다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주택 시장이 이렇게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정리되는데 이걸 사회주의 지역이라고 공격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렇게 갔을 때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되는 계층,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계층이 지금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서 네. 이런 루머들을 양산시키면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집값 하락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수채의 부동산을 보유하시는 이제 고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 뭐 저 대상이 좀 아니고 결국 집값 하락은 당연히 이런 정책이 추진되면은 필연적인 결과라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좋은 이제 뭐 비싼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대부분의 사실은 이제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사실은 딸랑 이제 그 고가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저도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은 결국 뭐 우리나라 현재 현실에서 뭐 자녀를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되면 뭐 하다못해 전세금이라도 얼마 이제 보태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지신 게 없다 보니 가지신 게 없고 뭐 서울에 지금 전세가만 해도 뭐 어지간한 데가 지금 뭐 3, 4억 다 훌쩍 넘어가다 보니 결국은 이제 자신의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이제 그 지원이 가능한 현실을 저도 봤고요. 그다음에 또 이 고가의 주택으로 얻는 이익이 뭐냐 이게 참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엉덩이 깔고 앉았는데 그 아파트가 시세가 한 30억이면은 엉덩이가 뭐 그 어떤 아픈 게 덜하고 뭐 30억짜리 집에 자면은 그 다음 날 뭐 그 방바닥 위에 금가루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집값 하락으로 인한 재무적 어떤 재정적 위기가 이제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거주 목적으로 소유를 하셨다가 그런 어떤 문제에 봉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에도 일정하게 좀 국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뭐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뭐 투기든 투자 목적으로 위한 소유자들의 지원은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게 한 방에 집이 그탈기 등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부의 재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고 발표하면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좀 조정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간 예. 투기가요. 예. 그리고 이제 지어가서 공급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뭐 거주 목적으로 있다가 마치 뭐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렸는데 집값이 내려가서 고생하는 이런 일이 단순간에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날 문제는 크게 단시간에 확 드러나진 않는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놈은 이제 그 부동산 담보대출에 와서 제가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서 만약에 이제 부실화돼서 미의소채권이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물적 담보, 그러니까 물건으로 담보를 잡은 거니까 사람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언더워터라 해가. 그렇죠. 집값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지금 그 집을 네, 샀던 네, 가격 네, 이제 밑으로 네, 내려가면 네, 그냥 키만 그렇죠. 은행에 던져주고 네, 오는데 네, 네, 네가 알아서 처분하라. 네. 그러면 나는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빌렸으니까 네. 그 집이 12억짜리인데 네.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제 10억을 책임을 10억 져야 책임져. 돼요. 내가 은행에서 그냥 이 뭐니까 내가 내려간 네. 그 집에 대해서는 그냥 키만 던져주고 그렇습니다. 너가 알아서 해라. 미국이 서브프라임 때 그래서 은행이 다 망해버린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은행이 금융 전문가로서 이 어떤 담보에 대해서 자신들이 계산을 해서 가치를 매겨서 대출해줬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도 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감정 평가에서 동원해가지고 감정가 매겨놓고서 자기들이 다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돈을 대출해놓고선 그게 시장 상황이 변동해가지고선 우리는 그 자신들 책임지지 않고 그 소유자한테 끝까지 그 채무를 이제 물리는 이거 좀 진짜 이것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래야 이제 그 무분별한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좀 없을 이렇게 해도 미국 같은 데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충적으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뭐 이런 문제 의식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저소득 이제 앞으로 이제 고소득 어떤 국민들보다는 뭐 저소득 혹은 이제 중소득 연봉으로 4천 내지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득의 수준이 결정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고가 주택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저도 진짜 낮다고 보고요. 결국 이게 만약 그 시장 논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이게 조절된다면 그 붕괴는 이거는 너무나 치명적이지 않을까. 너무나 치명적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자꾸 이런 뭐라고 할까요? 등락을
거듭하겠죠. 그렇습니다. 또 투기 붐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또 치명타를 겪고 난 뒤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한 분량의 주거만큼은 공급을 한다. 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걸 사서 거기에 거주한다. 네. 이렇게 가게 되면 일단은 이제 이런 투기적인 수요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하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선생님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해소해야 될 어떤 욕구, 그러니까 어떤 충족돼야 될 부분이 의식주의일 때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뭐 베네수엘라까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막 의나 식 때문에 국민들이 고민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주택 문제가 제일 큰 건데 그에 따른 진짜 어떤 그 과다한 부담. 뭐 아무리 뭐 소득이 삼성에 다닌다 그래도 좀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해서 그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과 또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식으로든 사회주의식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로서 어떤 시장 구조로도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 또 이게 결국 이제 이로 인한 양극화와 사회 분열이 가속되고 또 이래서 정말 젊은 사람들의 어떤 절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계속된다면 국가의 분기까지 초래가 되는데 여기에 퍼주기식 좌파 정책이라던가 시장만 맹신하는 우파 정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제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사회생활이라던가 뭐 어떤 예전에 뭐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런 문제를 가장 그래도 근접하게 이건 뭐 싱가포르식 주택이란 어떻게 완벽한 제도라거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가장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떤 주택 문제를 고민하는 국민들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아니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공공임대주택 사업들을 많이 했던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좋지 않은 지금 결과를 보고 있고 유일하게 싱가포르만이 정말 국민들이 그 주택에 대해서 큰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의 유리한 나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영국의 문제, 또 최근에 홍콩의 문제가 네. 결국 주거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은 장기 저성장, 저실업, 고실업, 저임금, 고실업, 노령화, 저출산이에요. 자, 집이 없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이 지속되면 한국 사회는 파멸로 갑니다. 그런데 그 저출산에 쓰는 돈이 1년에 예? 15조, 20조. 그러니까 저출산 아예 정책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집만 주면 끝납니다. 그 놓지 말아야 해도 애 낳아요. 집이 있어야 애를 놓지.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 전부 앞으로 저임금이 보편적일 거예요. 자, 어떻게 집을 구합니까? 그렇다고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 가격이 그렇게 싸지겠습니까? 자,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국가의 주거 방향을 개선해야 된다. 자, 공공재라 하면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는 공공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격 통제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요. 네. 자, 집이 가장 필요한데 왜 집은 가격 통제나 공공재가 아니고 투기의 수단으로 방치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부동산 저는 이제 소장님과 달리 뭐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의 수단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나쁘지 않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전체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을 교란해서 전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투기 보고 투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본인들끼리 그걸 가지고 프리미엄을 50억을 뭐든지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그런 그러니까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냥 거주의 목적으로만 삼고 싶어하는 국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적인 배려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게 오히려 정당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주식은 투자라고 하는데 투기라고 별로 안 하죠. 부동산을 투기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주식 시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는 결국은 솔직히 말하면 없는 사람들한테는 월세를 요즘은 전세도 거의 월세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월세를 착취하고 큰일입니다. 그러면 그 월세까지 내면서 없는 사람이 언제 자산 축적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중산층한테는 부동산이라는 목적 하나에 전 인생이 그냥 거기 집중되어서 낭비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까? 집 하나 때문에 왔다가 가는 게 인생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뭐 세상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서포 15조의 국가적 주택 공급은 한국식으로 잘 만들어서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